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정점식, 김웅걸 제외한 다른 사람이 그와 관련돼서 자주 통화한 흔적이나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보냔 말이에요. 수사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이 아니 범위로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장난하지 말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연관성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범행 시점에 자주 통화한 거나 이 사람이 이 고발 사주와 관련돼 있거나 라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사 실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준과 잣대가 같죠. 네. 자, 280만 건인데 검찰에서 그 사이에 처리한 사건이 몇 건이에요? 240만 건입니다. 그럼 한 건당 1.2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에서 지금 세 사건, 이성윤 CCTV 조회 사건, 이성윤 공소장 보도 사건, 그 다음에 본인이 인정했지만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이 세 사건에만 수백 건이 돼 있어요. 당연히 비난받아야죠.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듣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 사건에 관련돼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통신 자료를 적법하게 받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당시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을 하면서 카카오톡에 대화방에 참여한 전화번호와 로그 기록까지 같이 그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요청된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통신 자료, 통신 사실 확인을 하면은 왜냐하면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통신 사실을 확인하죠. 예, 수사 예, 그렇죠. 대상자를 상대로.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김웅, 조성은, 자, 그다음에 손준성, 정점식이에요. 그 범행 일시는 2020년 4월,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시기가 아마 2020년 8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런데 그 9월 30일 범행 날 시기를 저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네, 그때 네. 아닙니까? 두 가지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 자료를 이제 통신 사실 확인을 가지고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 시점에 누가 많이 통화를 했는지, 누가 어떤 이 네 사람 간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그걸 위해서 분석 툴을 쓰고 관리를 합니다. 맞죠? 예,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수사 대상자가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 좋은데 수사의 네. 범행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범행 시점에 그와 같이 툴이 돼가지고 추출된 전화 통화 내역 이것이 그럼 누구냐 확인이 안 될 때 그때 통신 자료를 요청해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 여기에 나와 있는 83조에 나와 있는 그 뭐 성명 주민번호를 받는 겁니다. 이게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가 되어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국민의힘에 86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시점에 통화한 내역이 자주 통화내고 이 사람들의 고발 사주 의혹과 조금이라도 관련성 있다고 해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은요. 자, 사건과의 관건성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83조 이용자와의 연관성입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예. 83조의 3항에 보면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통신 자료를 받을 때는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요. 저는 83조 4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83조 요청을 할 때 사항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고 예, 그건 요청 구체적 사유고 내용이고 이용자와의 연관성. 가만히 보세요. 네. 3항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 내용의 규정이 뭐냐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 조항입니다. 그럼 공수처에서 할 때는 그 시점에 통화가 많았던 사람 또는 누구나 또는 중간에 여러 사람과 교차되는 특정인 이런 식으로 자료를 추출해서 그 자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신 자료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86명이 조회된 거는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 인적사항이 다 조회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범죄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자료를 가지고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해자 내역을 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를 안 해보셨죠, 한 번도. 검찰에서 예, 뭐 제가- 이렇게까지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그럴 때 언제 찾아보는지 아세요? N번방 사건 아시죠? N번방 사건에서처럼 어떤 사람의 그 단톡방 대화 내용 중에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즉 N번방에서처럼 무슨 성폭력 영상을 올려서 누가 살래 말래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찾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데 형식적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수사를 위한 정보여야 되고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한 통신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단톡방에 있는 사람 그중에 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조금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말은 형식적으로 내가 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그와 같은 제한이 돼 있는데 그 제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톡방에 있는 사람 전부에 대해서 자료 조회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사찰인 겁니다.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김웅, 정점식을 제외하고 고발 사주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추출된 게 있어요? 전화번호가 나온 사람 있어요?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그 의원님 말씀 제가 그 충분히 유념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법에는 지금 83조 사망 사항은 그 요청 사유나 이용자와의 연관성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와 연관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법의 취지는 이용자와 연관성이 있더라도 적정한 범위 내로 기본권 해석을 침해를 그렇게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 하는 거 아니냐는 아닙니다. 말씀이어서요. 사망은 저희도 그 부분을 가만히 되돌아보고요. 글쎄 예. 말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83조 사망의 규정을 보시면 분명히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입니다. 예,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인데 그것은 예, 예.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범죄 혐의가 입증되려면 범죄 시점에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86명의 일본 더 주세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정점식, 김웅걸 제외한 다른 사람이 그와 관련돼서 자주 통화한 흔적이나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보냔 말이에요. 하여간 그 부분 제가 그거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 수사팀이 수사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이 아니 범위로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장난하지 말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연관성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범행 시점에 자주 통화한 거나 이 사람이 이 고발 사주와 관련돼 있거나 라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사 실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후에 보호받은 사람 입장으로서요. 수사하는데 수사팀에서 수사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그게 해서 잘못됐다고 일단 지금 지적하고 있는 조회를 거 아니에요? 하고요. 그다음에 글쎄. 사찰이 아닌 게 사찰이 되려고 그러면 자, 처장. 네. 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네. 내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답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수사에 그 관련된 네. 아랫직원의 말을 듣거나 그러니까 갔다. 이건 말이 안 아닙니다. 그게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한 그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83조 3항과 4항의 요건에는 맞아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좀 적절한 범위로 줄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내가 계속 묻는 거예요. 예.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통신자를 갖기로 돼 있는데 수사와 그 범죄 일시에 김웅이나 영점씨가 연계되어 있는 구체적인 그 고발 사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에 갈 만한 그런 사안이 됐을 때 통신자를 그러니까 저희가 네. 수사팀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86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거는 그렇게 이상무 말씀하시면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아니 나는 25년을 수사하면서 다 지켜봤고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변합니다. 자, 과거의 간섭에 의해서 그대로 수행했다. 검찰은 이렇게 수사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수사가 가지고 있는 가입 침해, 최소 권익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다 위반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반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고 또한 그 대화방의 전화번호 로그 기록은 수사 대상자 가입만 돼 있을 뿐이지 그 수사 가입된 사람과 수사 대상자 연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 주장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자. 주장한 거예요. 자, 처장님 짧게 네네. 해주세요. 유상범 의원님께서 워낙 또 수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도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범위를 최소한 또 줄여서 법의 문제는 위법은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생각합니다. 예. 네.